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충격! 테슬라 차량 가격 인상 그 비밀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포드의 마크2 상황을 보면 테슬라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는데 맞을까요? 실제로 5월이 시작되자마자 증시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스닥이 1% 넘게 하락을 보여주면서 12,080까지 내려왔어요. 그래도 12,000선을 지키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FOMC 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불안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날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역시 은행 위기는 다소 끝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위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퍼스트 리퍼블릭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렸던 또 다른 중소은행들이 있었는데요. 팩 웨스트 뱅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라는 지역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들이 오늘 28%, 15%나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자, 이에 따라서 대형 은행들도 1에서 3% 급락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가 다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채금리도 다소 큰 폭으로 떨어졌고 유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70불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미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황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은행권도 좀 불안하고 경기 상황도 안 좋은데요. 과연 연준 파월 의장은 오늘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때 어떤 말을 할지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번 5월 4일 새벽 3시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연준 의장은 6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는데 뭔가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라는 거죠. 경제 지표를 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4일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는 괜찮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애플마저 서프라이즈를 보인다면 투심이 반등할 가능성은 아직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금융권이 크게 빠지면서요. 장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크게 들면서 오늘 장 전반적으로 모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도 큰 폭으로 내려앉으면서 에너지 주식 하락이 좀 심했고요.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 경기 방어주들은 다소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많이 빠져서 오늘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테슬라는 0.94% 빠졌는데 160불대를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11,900에서 12,300 사이에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자, 바야흐로 내일에 있을 FOMC 회의와 그 다음에 있을 애플의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향후 주가 향방을 가르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의 첫 번째 지지 라인으로는 11,800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1선이 놓여 있는 곳이고 지난 한 5, 6일 전에도 이 선에서 이렇게 급반등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800이 깨지면요. 11,00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보수적인 투자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요. 일단 내일에 있을 금리 인상은 25bp가 거의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한 87%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에 525에서 550까지의 그러니까 6월 달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확률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확률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하면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월 달에도 보시면 6월 14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자, 이때도 85.5% 확률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은행권 위기가 불거지면서요, 6월 달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 상황과 은행권 위기 상황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분께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그냥 이분께서 파월 연준 의장께서 금리 인상을 한 번만 하고 이제 동결하겠다. 금리 인상 거의 다 왔다. 자, 그리고 은행 시스템 불안을 인정을 하겠다. 최근에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기도 했지만 다른 중소은행들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불안은 다 연준이 초래한 겁니다. 연준이 너무 급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중소은행들의 자산이 부실화가 된 것이에요.
자, 이러한 불안을 인정을 하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라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된 최근 CPI랑 PC 지수도 많이 내려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 증시가 좀 날아갈 수도 있어요. 특히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인데요. 은행 시스템 불안을 인정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은행은 여전히 건전하다. 은행 시스템 불안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한다라면 이는 계속해서 긴축을 유지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를 매파적 발언으로 인식을 하고 자, 이 확률도 오를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한 차례 또 급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0.94% 하락한 160.31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쨌든 본장 기준으로는 지금 160불을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테슬라가 전격 차량 가격 인상을 했지만 그 가격 인상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다지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는 못했어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나스닥이 1% 넘게 빠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같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급하게 올랐던 엔비디아가 2.42% 빠지는 동안 0.94% 빠졌으니까 그리고 메타라든지 구글이 1% 이상 빠졌을 때 0.94% 정도로 빠졌으니까 그래도 선방을 했다. 가격 인상 이슈가 어느 정도 가격 하방을 지지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가격 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미국, 한국 250불에서 290불까지 모델 3랑 모델 Y의 가격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어요. 자, 그동안 많은 기관들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격 인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격을 인상을 함으로써 오히려 현재 모습이 지금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게리 블랙에 따르면 테슬라 판매량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한 2,000불 정도 가격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2,000불의 가격 인하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가격 인하를 하지 말고 자, 이러한 비용을 광고에 투자해서 테슬라를 잘 모르는 EV를 잘 모르는 유저들에게 홍보를 하자. 그래서 저변을 넓히자, 인지도를 넓히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갑자기 뜬금없이 가격 인상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근데 비밀은요, 가격 인상 폭에 있는 거예요. 보시면 250에서 290불 정도밖에 안 올렸어요. 자,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뭐 2,000불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자, 한 300불 정도 인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30만원 좀 넘는 수준인 것이에요. 자, 30만원 정도면은 뭐 5천만원대에서 8천만원대 차를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들, 커스터머들에게 뭔가 인상을 남기고자 했던 것 같아요. 자, 지속해서 1분기 내내 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더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기다린 고객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요, 테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추가적 가격 인상 더 이상 없다. 기다리지 말고 인수하라라는 의미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격 폭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을 정말 뭐 2,000불, 3,000불 올렸다면요. 오더가 많다,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말을 증명하는 그런 가격 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률이 너무나도 낮아요. 뭐 0.5%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는 의미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자, 모델 Y 롱레인지 가격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롱레인지가 가장 인기가 많죠. 근데 기존에는 49,990불이었어요. 자, 5만 불을 넘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5만 불을 넘기면 아무래도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트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가격을 뭐 990원, 1990원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52,40불로 올렸어요. 자, 그리고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도요. 39,990불이었습니다. 가격 저항선인 4만 불을, 심리적인 저항선 4만 불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자, 이거를 넘겨버렸습니다. 42,40불로.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니까 테슬라는 현재 D2C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반면에 다른 카메이커들, 내연기관 중심의 카메이커들은 B2B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차량을요, 생산한 차량을 도매 가격으로 딜러에게 넘깁니다. 그게 카메이커들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죠. 딜러를 끼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를 실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더 진일보시켜서 테슬라 차량의 가격을요, 여기 보시면 automatically adjusting이라는 말이 있죠.
현재 테슬라의 캐파시티 그러니까 생산량과 매크로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요. 차량 가격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가격 정책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테슬라는 ESS 메가팩을 필두로 해서 에너지 사업도 계속해서 크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 AI로 돌아가게 되는데 각 가정에서 솔라 패널로 생산해낸 에너지를 파워월에 저장을 하고요. 남는 에너지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인데 이 AI를 통해서 그 전력의 가격이 가변적으로 실시간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테슬라 차량 가격에도 AI를 도입하려는 듯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일론 머스크는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매일 가격에 대해서 토론하고 생각하고 있고 조정 중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너무 급진적인 가격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또 반발을 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소비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 인상을 보면 유럽은 빠져 있는데요. 일부 유럽 지역도 가격을 올린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덴마크 지역 같은 경우는 테슬라 차량 가격 모델 Y를 한 1100불 정도 올렸을 것 같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격 인상폭을 보면은 꽤 훨씬 높습니다. 1100불 정도면. 자, 이는 유럽 판매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 2022년부터 매 분기에 첫 번째 달 그러니까 작년 4월달, 7월달, 10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 그리고 올해 4월달에 매 분기 이 5개 분기 첫 번째 달에 판매량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주요 국가들입니다. 일단 독일은 아직 판매량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보라색 막대가 치솟은 모습 알 수 있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이태리,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아더스에도 상당히 이번 4월 달에 판매량이 급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달 판매량 지금 신기록이 수립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럽 판매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1100불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가변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가격 인상은요 소폭 단행을 했지만 충분히 좋은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킬러 중에 하나이죠. 마크2 무스탱이 있습니다. 포드의 모델 E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포드 자체적으로도 테슬라 킬러라고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었는데요. 자, 킬러의 판매 상황을 보니까 좀 암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모델 3, 모델 Y도 이제 좀 모델이 나온 지 돼서 올드하지 않냐 그래서 수요가 딸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포드 모델 E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수치를 보면요. 일단 포드 같은 경우는 딜러를 끼고 있기 때문에 홀세일 판매를 하죠. 자, 홀세일 판매량이 4분기 전년 4분기에는 한 3만 대 정도였는데 자, 이게 12,000대 정도로 줄은 모습이에요. 이번 1분기에. 자, 이에 따라서 매출액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0.7빌리언 우리 돈 한 8천억 9천억 수준까지 줄어들었어요. 자, 문제는 역시 수익률이죠. 자, 세전 수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였는데 이 마이너스가 더 커지고 있어요. 전분기에는 0.6빌리언인데 이번 분기 1분기에는 0.7빌리언까지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진율이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가 심해지는 구조예요. 그 판매량도 줄었는데 팔면 팔수록 적자가 심해지는 구조이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테슬라는 당연히 이번 1분기에 전분기보다도 판매량을 올렸고 매출도 늘어났지만 역시 중요한 건 마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스 마진은 아직 20%대를 유지하고 있고 차량 판매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1%대를 보여주고 있죠. 포드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연말에는 사이버 트럭 호재도 있기 때문에요. 현재의 가격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주식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증시 경고대 보면 오래 팔고 떠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S&P 500에 실제 한 매 6개월간의 수익률을 보면은요. 자, 이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1950년부터 현재까지를 조사를 했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이 6개월간의 S&P 500의 수익률이 1.7%로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았을 때가 11월부터 4월까지였네요. 그러니까 6.9%로 가장 높았으니까 저 4월이 지금 끝났죠. 5월이 시작됐으니까 5월에 팔고 떠나는 게 맞을 것도 같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자, 보수적 투자 현금이 비중을 좀 유지하는 그런 투자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근데 최근 또 10년만 보면 또 달라요. 최근 10년 중에 9번이나 5월 달에는 이렇게 수익을 기록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 2019년에 마이너스 6.6% 제외하고는요. 자, 평균적으로 최근 10년간 5월 달에 한 0.9%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것을 추측한 6월 달에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5, 6월 달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